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가 나란히 사법 처리를 받는 정말 시대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그런 아주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가 나란히 구속이 되는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목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길, 윤관석 등을 탈당시켜야 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당의 간판을 내려야 될 아주 최대의 위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300만 원 뭐 봉투 30개 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당대회에 이건 매표 행위죠. 매수 표를 돈 주고 산 매수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 쪽에서는 가장 큰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른바 정치 관련법이 많죠. 선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정치 자금에 관련된 것도 있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판에서는 이것처럼 더 유중한 것이 없는데 더더욱이 대표를 된 사람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지휘를 했다라는 게 좀 속속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사안을 놓고만 보더라도 송영길이 몰랐을 리는 없다. 송영길 자기가 어디에서 돈을 구해와서 이거 지금 우리가 아주 전혀 승패를 알 수가 없을 초박비니까 이거 돈 해서 대의원들 좀 나눠주세요라고 자신이 돈을 만들어 오진 않았겠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누가 돈을 만들어서 거기에 윤관석이니 이정근이니 이성만이니 또 강내군이 강내군이 이제 돈을 만들어 온 그 감사협회 회장이죠. 그런 사람들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녹취록에 서너 개만 들어봐도 송영길을 몰랐을 리는 없다 하는 게 저는 100%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기자생활 33년을 한 상황에서 이럴 경우를 한두 번 봤겠습니까? 송영길은 당연히 이제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고 사법 처리를 받겠죠. 돈 봉투에 이재명 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거는 삼척종다도 다 아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성남 FC, 쌍방울 대북송금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느끼는 그런 파장은 이게 훨씬 더 고강도 파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건이 발발된 지 5일 동안 이 뜨뜻미지근한 그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공을 검찰공화국으로 돌렸습니다. 검찰의 또 기획수사용이다. 그리고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송영길도 당 지도부를 했기 때문에 제1야당의 지도부에 대한 기획 표적 수사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5일 뒤에 3만 개의 녹취록이 있고 그중에서 지금 검찰이 반 정도를 다 파악을 한 상태고 아직도 수천 개가 지금 이 검찰이 조사를 하기 직전 단계 아닙니까? 왜? 그만큼 방대한 양의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먼저 탈당을 해야 된다. 스스로 탈당할 기회를 주고 만약에 이들이 불응을 하면은 제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게 주로 이제 이재명과 당의 비주류 세력이죠. 이재명과 거리를 유지하는 비명 세력 또 친 이낙연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송영길, 윤관석이 탈당을 해라. 탈당을 하고 결백이 밝혀지면 다시 복당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떳떳하다면 일단 탈당을 하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1차적인 것이죠. 지금 탈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송영길이 탈당 한도 손 치더라도 사법적인 처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가 나란히 사법 처리를 받는 정말 시대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그런 아주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직전 대표와 현직 대표가 같이 동시에 사법 처리를 받아서 법원에 들락날락거리고 결국은 두 사람이 다 구속이 될 텐데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가 나란히 구속이 되는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목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체제가 최대 위기라는 것은 뭐 삼척동다도 이제는 다 아는 상황인데요. 송영길이 어떻게 연루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녹취록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길이 형이요 많이 처리했더라고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목을 보시는데요. 영길이 형, 아까 우리 도희님인가요? 송트남이라고 그랬죠. 송트남이 많이 처리했더라고요 라는 얘기니까 송영길이 돈봉투도 많이 이쪽 저쪽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정근과 강내구의 통화 녹음 파일이 저렇게 적나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뉘앙스라면 송영길이 돈 살포에 직접 관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영길이 형이요 알고 봤더니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요 라고 하는 강내구, 자기는 영길이 형은 돈이 없을 줄 알고 자기가 뭐 9,400만 원을 여기저기서 사업가들로부터 빌려달랬던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팔 비틀려서 돈 좀 줘라고 했던 건지 했더니 벌써 영길이 형이 뭐 봉투 많이 만들어 놨던데요 라고 하는 게 적나라하게 들어있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송영길이 돈봉투에 대해서 자유롭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나는 돈봉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은 그들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것이 이제 또 두고두고 화제가 됐죠. 이정근이 이 얘기를 듣고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내가 돈 밝히는 여자라는 얘기지, 좋다, 나도 나 혼자는 안 죽는다 라고 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태도를 바꾸어서 검찰 수사에 맞다, 그 돈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30장 여기 뿌리고 이쪽에 40장 뿌리고 다 뿌렸다라는 것이 자기가 한 게 녹취록에 그대로 드러났으니까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진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방의 송영길이라든가 그 윗선도 그 사람들이 시킨 거 맞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거 맞다 라고 하는 검찰 측의 수사에 이전과 태도를 바꾸고 고분고분히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연상케 한다? 이재명 게이트의 유동규를 연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동규는 이재명 사람이고, 이정근은 누가 뭐래도 윤관석, 그 위에 송영길, 송트남, 저도 송영길 되네, 송트남 소리가 나오네요. 우리 도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송트남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당대표가, 송트남이 당대표가 되면은 자기가 한 자리 할까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실제로 송영길은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틀 뒤에 자기를 위해서 돈봉투를 배분을 해준, 여기저기 분배를 해준 윤관석을 사무총장으로 시키고, 그 뒤에 이정근도 사무총장 밑에 있는 사무부총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아주 짝짝꿍이 착착착착 맞죠. 사무총장 윤관석 시킬 때는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내가 송트남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도 이런 자리가 오네 라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정근도 마찬가지죠. 아유 이거 진짜 송영길을 위해서 여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더니 나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현역도 아닌데 사무부총장이란 자리가 나한테 오네 라고 속으로 얼마나 아주 좋아했겠습니까. 네. 이정근은 오빠 돈잔치를 했지요. 우리 양순현님. 그렇죠. 오빠 돈잔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송영길 지역구민인데 지역구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광해소리. 그렇군요. 광해소리님이 인천 계양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죠. 네, 지역구민은 그것도 딱 뭡니까? 이재명한테 자기 지역구는 주고 또 자기는 서울시장으로 딱 이렇게 이제 3쿠션이라고 그러죠. 삼각 3쿠션. 물론 그 전에 송영길이 차기 총선에는 안 나가겠다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계양에서는 출마를 못 하는데 그렇다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재명이 어차피 방탄을 위해서 지역구가 필요하니 인천 계양을은 뭐 민주당 간판만 내면은 거의 90% 이상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요걸 이재명한테 주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테니까 나는 살짝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되겠다. 지금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박영선 갖고는 안 되니까 또 다른 특별한 그 주자가 없으니까 내가 서울시장을 나는 인천시장까지 했으니까 서울 사람들도 나 송영길은 다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오세훈하고 붙어서 오세훈 잘만 해서 오세훈을 만약에 이기면은 나는
정치적으로 더욱더 거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나리오는 뭡니까? 네, 아주 허무맹랑한 시나리오가 된 것이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가 집어 던질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된 것이죠. 예, 연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하는 얘기 참 송영길의 글쎄요, 정치적인 미래는 있다 없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영길과 이재명의 정치적인 미래, 정치적인 재기, 복귀 이런 것은 이번 사법 처리로 종말을 고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시대에 아주 이 코믹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돈 조달을 담당했던 강내구, 대전에서 이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이죠. 강내구. 돈 조달 후 6개월 전당대회에서 송트남이 뭡니까? 당대표가 됐죠. 그런데 6개월 뒤에 청백리상을 받았다. 예, 여러분 청백리상이라는 게 뭔지 알죠? 예, 청백리상이라고 하는 건 가장 돈에 초연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강직한 공무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공무원. 예, 청백리. 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그럴 워딩이죠. 네. 청렴 결백한 공무원에게 주는 게 청백리상인데 정말 참 시대에 아주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지난 2011년 11월에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주최한 2021년 한국감사인 대회에서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금상과 청백리상을 함께 받았다. 누가? 강내구가. 예, 돈봉투를 뿌리면서 9,400만 원,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액수만 그렇죠. 아마 9,400만 원으로 안 끝날 겁니다. 제가 아마 억대 단일 텐데 아마 이런 식의 광범위한 살포면은 수억대가 당연히 생각을 하고 뿌렸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장 청렴한 상이라고 하는 청백리상이 주어졌다. 아주 뭐 시대의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당시가 돈봉투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불과 6개월 뒤다. 6개월 뒤입니다. 예, 자랑스러운 감사인상은 매년 내부 감사인을 대상으로 조직 발전과 경영 혁신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시상하는 상이다. 또 청백리상은 감사인으로서 청백에 귀감이 된 감사인에게 특별히 수여한다. 그러니까 이 상도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주고 돌려받는 겁니다. 예, 계양을도 서로 주고받고 서울시장 후보도 내가 계양을 당신 이재명한테 줄 테니까 서울시장 후보 나한테 줘.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잘해서 오세훈 이기면은 내가 또 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자, 이 정도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심 송심 이재명과 송영길, 자꾸 오늘은 송트남이라고 도인님 책임지십시오. 예, 송영길과 이재명은 경제적인 공동체 플러스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로 둘이 단단히 의기투합이 된 것이죠. 그것은 딱 하나 로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정세균, 여러분 정세균이 한 3등, 4등, 1등이 이재명, 2등이 이낙연, 그 다음에 정세균이었죠. 3등이나 4등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지지율이 안 올리자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경선 포기. 그래서 이 정세균이 경선 포기를 할 때 이 정세균 표를 어떻게 하느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예 원천 정세균이 받은 그 표와 득표율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삭제를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중도 포기를 한 거니까 정세균이 얻은 표를 이 분모 분자할 때 그 분모, 모수라고 그러죠. 분모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것인가 라고, 이거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당의 판단에 따라서 이재명이 쉽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낙연이 결선 투표로 갈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송영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재명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즉, 뭡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정세균이 받은 표는 그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모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낙연이 아주 조그만 정세균 표만 이게
떨궈져 나가면은 자기가 결선 투표로 가서 이 대역전이 충분히 가능한데 송영길이 눈을 딱 감고 이재명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낙연과 이재명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것이죠. 이 감정적으로는 서로 아주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이재명과 송영길의 관계가 얼마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묶였는지 바로 정세균의 중도 사태에 따른 처리를 이재명 손을 들어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 조달을 한 강내구가 청백리상을 받았다는 참 웃지 못할 희대의 코미디 같은 사건도 있었고요. 이상민 쓴소리를 자주 하는 분이죠. 민주당에 이분도 아마 다리가 불편해서 꼭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군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당에 간판을 내릴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이게 지금 송영길 윤관석이 탈당을 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 아예 당 간판을 완전히 내려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쳐모여 할 그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어제 오후 3시에 그렇습니다. 이 조원진 대표와 대담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때 조원진 대표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분당은 불가피하다. 이른바 이재명은 그대로 당을 고수를 할 것이고 공천권도 내놓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위기를 느끼는 초선 재선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자기가 총선에 살기 위해서도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되니까 차라리 나가자라고 해서 우르르 나가는 분당 대열에 합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쪼그러들어서 이 제2당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난번에 열린우리당처럼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처럼 나가서 다시 당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더 세력을 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예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혜소리님은 오늘 아무리 봐도 김 박사가 대통령감입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앞에 보이는 그 댓글창에 저게 딱 그 제일 눈에 잘 띄는 그 위치에 다시 또 올라갔군요. 제가 대통령감이면은 대한민국에 대통령 안 할 사람들이 없죠. 다 저보다 하여튼 덕담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광혜선님이 오늘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슈퍼맨님 지금 한참 손님이 몰려오실 때 같은데요. 또 저렇게 고이 보내주셨으니 산부제고 유선 증명. 산이 높다고 해서 명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산에 신선히 살면 그 산은 이름이 난다. 큰 방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아시아투데이는 김 박사가 있어서 유명해진다. 대단하신 청풍명월 김 박사의 하이파이브여라. 아주 최고의 아주 덕담과 칭찬이시죠. 아무튼 다시 제가 온 메모리스를 이렇게 가다 듬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풀어졌네요. 여기 난가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초파리가 날아다니던데요. 송영자님. 송영자님은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리죠. 벌써부터 날씨가 이렇게 초여름 날씨. 송영자님 앞으로 종종 제가 조남을 불러드리기를 바랍니다. 광해소리님, 전혜래님, 리아님 많이 지금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당 간판이 곧 내려질 상황인데 지금 무슨 탈당이니 이런 거 한간 소리 하지 말라라는 당 내분조차 이렇게 아주 극렬히 쪼개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